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창업 지원기관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도 스타트업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인터뷰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배터리 팩과 관련된 우리 스타트업인 CTNS의 권기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CTNS가 어떤 스타트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TNS의 권기정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 팩과 관련돼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A to Z 역량을 가지고 있는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알 듯 모를 듯 막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워낙 2차 전지가 뜨겁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배터리 팩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실제로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그 배터리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소재 기업과 배터리 셀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셀을 가지고 뭐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어플리케이션별로 배터리 셀을 조합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배터리 패키징을 하는 업체가 만드는 그 배터리 팩을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CTNS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2차 전지가 나오면 저희가 그 2차 전지를 가져와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로봇에 적용을 한다. 그럼 로봇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배터리 팩을 만든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좀 기술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거 말고도 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 배터리 전체 그 모양이나 디자인을 잡는 기구 설계부터 안에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이제 BMS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IoT로 받아서 이제 분석하고 수명이나 잔존 가치를 예측해주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또 이제 배터리 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안전 기준이나 이제 글로벌 국제 표준 기준 혹은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인증 기준에 맞는 혹은 규제에 맞는 배터리 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요새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팩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장에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몇몇 업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아주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뭐 진입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배터리 패키징 업체들도 레벨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런 이제 조립만 하는, 그러니까 자재들 받아서 주문 받은 대로 조립을 해주는 그런 조립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솔루션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단순 조립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군소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처럼 설계부터 BMS 회로 개발, 뭐 IT 역량까지 내재화가 돼 있으면서 이제 글로벌 인증 표준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이렇게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업체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왜 최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표님이 갑자기 왜 이 회사를 창업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업 전에는 이제 저희가 STX 조선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저는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네. 저희 창업팀인 이제 유기봉 이사가 STX 조선에서 전기 전장 설계 한 11년 정도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였어요. 이제 그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2017년도가 조선 경기가 가장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그때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7년이면은 지금 만 6년이 거의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배터리에 대한 것만 한우물만 간 겁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원래 하던 그 조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볼까? 라고 전혀 창업에 대한 준비 없이 이제 나이브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와보니까 바로 깨닫게 됐죠. 이게 시장이 없구나.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창업 교육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나왔던 사업계획서 아이디어가 스마트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달린 여행 가방이었고, 이제 현지에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모빌리티가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이었는데, 사실 조금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이런 모빌리티 제품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제품 하나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핵심 기술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여러 기술 분야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2차 전지 쪽이었는, 배터리 쪽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여기에 기회가 있겠구나. 틈새 시장을 찾았던 거죠. 거기서부터 PMF가 맞아가지고 네. 한 10차례에 걸친 피보팅을 거쳐서 마침내 2차 전지 배터리 팩 제조 사업에서 저희가 PMF를 찾아서 네.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7년에 창업하시고 2019년에 이제 지금의 어떤 네. 사업 아이템을 딱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방황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진짜 트라이얼 에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현재 저희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로봇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실제로도 저희 국내에 그 이름 있는 로봇 회사들은 거의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 시장 1위를 좀 굳혀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로봇이 뭐 많이 있는데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여하튼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유선으로 꽂을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가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봇용 그런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좀 뭐 아까 업계 그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제 로보틱스 회사들의 고민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로봇은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이제 필요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 니즈를 맞추려면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는 그 회로를 직접 하드웨어, 펌웨어를 직접 이제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로봇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시장은 작기 때문에. 근데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글로벌 그런 스탠다드에 맞는 설계나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부터 인증에 필요한 뭐 엔지니어링 다큐멘테이션이나 엔지니어링 스킨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로봇 회사들이 배터리 패키징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술력이 많이 축적이 됐고 또 그 만족도가 높은 덕에 여러 또 주변에 있는 로보틱스 회사를 소개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고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겨서 지금은 저희가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아까 2010년에 창업하시고 좀 방황을 하시다가 2019년에 배터리라고 하는 거로 이제 방향을 잡았을 때 네네네. 처음부터 로봇이 뭐 업체에서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 했어요. 이 프로젝트부터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낚시용 집어등이라든지 아니면 전동 킥보드에 부착할 수 있는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용 휴대용 그런 뭐 캠핑용 배터리라든지 이런 작은 거부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프로젝트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팩 그리고 에어 모빌리티 그리고 뭐 가정용 ESS 제품 이렇게 점점 프로젝트가 커져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까지 네. 비즈니스가 좀 확장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 배터리 팩을 만드는 곳이 저희뿐만 아니라 네네. 원래 이제 뭐 아주 큰 대기업은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지만 뭐 중견기업 내지는 뭐 중소기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뭐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데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좀 꺼려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 혹은 작은 스타트업들, 혹은 작은 이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모아서 그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동반성장을 해왔던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변했을 때, 혹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스피드나 적응력이 실행력 이런 것들로 좀 이게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고객, 어떠한 아이템이 와도 저희는 뭐 문제없이 항상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네. 또 저희 나름대로 R&D 과제를 기획해서 계속 R&D 과제들을 수행을 해오면서 이제 기술 역량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맞춤형 배터리 팩인 걸 만들어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로보틱스가 물론 뭐 이제 뭐 많이 지금 로봇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전까지 로보틱스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디가 저희들의 가장 큰 매출원이었습니까? 저희의 뭐 어떤 제품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소형 모빌리티 쪽이 좀 더 비중이 컸어요. 예를 들면 뭐 냉장 판매 카트라든지 네. 아니면 뭐 AGV 물류 로봇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킥보드나 네. 뭐 이제 골프 카트 같은 소형 차량용 배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로보틱스 쪽 비중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는 로보틱스 쪽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두 시장 다 사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이고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한 시장인데 이제 그쪽 영역에서 저희가 계속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고 기술력을 쌓아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이르렀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중소형 모빌리티 쪽에 좀 더 비중이 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아까 FMS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고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그 EU 배터리법이 이제 발효가 얼마 전에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 상태 정보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이나 혹은 이제 다른 시장들도 그렇게 따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또 규제가 또 하나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상태 정보를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결국에는 2차 전지라는 게 재활용이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상태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재제조 시장이나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기술, 핵심 데이터
플랫폼 기술들을 또 확보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또 그런 2차 전지 사용 데이터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뭐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배터리 팩을 그냥 아까 단순 조립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이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술적인 어떤 우리의 엣지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2차 전지 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조부터 저희가 회사에 가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2차 전지 제조의 단계에서부터 어떤 셀에 어떤 셀이 투입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셀이 어떤 제품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돼서 어느 정도의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링크비라는 솔루션을 지금 저희가 올해 말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 사용 데이터 플랫폼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가시성도 물론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배터리의 그 사용 그 이력을 보고 이 배터리의 잔존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알려드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고객들은 이제 재판매라든지 혹은 저희가 재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또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재제조를 해서 다른 형태의 배터리로 또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비즈니스의 전체 그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것, 그러니까 순환경제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성시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배터리팩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단순히 그냥 배터리팩만 제조하는 회사와 다르게 이제 저희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융합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도 아마 이제 저희 아마 지금 인터뷰에 출연하신 게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가장 뭔가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 제품에 대한 설계부터 또 그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배터리팩 공정, 스마트 팩토리 공정 기술 그리고 그 배터리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IT 솔루션 이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내재화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저희 말고는 아직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를 금방 말씀 배터리 제조 기술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강점이 있고 나중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순환경제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도 좀 회사 내부에서 고민하고 그러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조 쪽에 특화돼서 저희가 제조 역량, 개발 역량에 대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즘 워낙 뭐 좀 투자 혹한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사가 이미 설립된 지는 만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매출은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65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는 한 4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하반기 때 상반기에 이제 2배 정도 매출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를 예상을 했을 때 한 120, 30억 정도는 올해 매출로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스트레치 골은 150억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매출은 다 배터리 팩 관련된 매출인가요? 이제 배터리 팩이 이제 한 60%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배터리 팩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팩에 관련된 이제 부자재라든지 혹은 배터리 팩 관련된 뭐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이제 수익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좀 좁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주 고객인 로봇 회사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막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만의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 저희가 이 배터리팩 그 시장에서 플레이해 오면서 또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또 한 가지 찾은 게 있어요. 이게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은 좀 수출이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위험물로 취급이 돼서 별도의 인증을 또 따로 받아야 되고 또 운송비도 비싸고 또 샘플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북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북미 시장에 가서 배터리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 고객들이 배터리 없이 제품들을 해외로 보내주고 쉽게 또 보내주고 저희는 이제 현지에서 배터리팩을 조립해서 파이널 어셈블리를 해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희 내부의 어떤 기획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저희 고객들과 이 아이디어를 나눴을 때 고객들이 이 서비스 너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어떤 그걸 문서적으로 이렇게 뭐 수요 확인서를 주실 수 있냐 했을 때 다 흔쾌히 다 또 저희 쪽에 꼭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일단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네네. 이제 내년도에는 북미 시장을 먼저 퍼스트 타겟으로 저희 배터리 조립 라인을 북미에 이제 확장하는 것을 네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K 로보틱스의 어떤 북미 시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고 좀 더 뭐 구체적인 기획들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나와 있을 텐데 그렇죠.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올해 100억이 일단 120억 정도는 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 자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걸 고려하고 있고 네. 해외 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고 대표님한테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해외 진출도 해외 진출이고 일단 저희 인터뷰 출연 목적 자체가 인터뷰 이 투자를 받는 거니까요. 네네. 그동안 투자는 어땠습니까? 일단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프리 시리즈 A를 27억 정도까지 받았었고요. 네네. 이제 올해는 70억 정도 시리즈 A 라운드를 오픈해서 네. 여러 투자사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70억 정도가 언제까지 지금 지금 이제 3분기 안에 다 클로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70억이면은 그동안에 27억 받았는데 올해 7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투자자분들이 그 70억도 받아서 어디다 쓸까 되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로 네. 어디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창원 공장에 이제 창원 저희 본사 공장에 가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라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라인을 좀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조금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승용 EV 이 배터리팩 그 기술 개발 프로젝트 네네. 큰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를 한 게 있어요. 네네.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솔루션 네. 개발하는데 IT 인력도 조금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의 어떤 어셈블리 라인 처음에 작게 시작하겠지만 이제 그쪽에도 좀 자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그 네네네. 사업들을 조금 네. 더 엑스퍼다이팅 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자금이라고. 네. 그럼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대부분 나왔는데 아까 승용 EV는 아까 뭐 이야기할 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뭐 어떤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겁니까? 네네. 이제 그동안에 역시나 몇 년간의 다양한 이제 기술 축적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영역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가장 상위 기술이 전기차 EV용 BMS, 네네. 대형 BMS라고 네네. 하는데 업계에서는 대형 BMS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이
승용 EV BMS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일단은 구매 조건부 R&D 과제를 통해서 또 그 고객사의 또 R&D 과제 지원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 프로젝트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형 BMS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요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 몇 군데 말고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3-4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BMS 기술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역시 뭐 직접 만나 뵙고 네. 예, 오늘 인터뷰에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억 정도를 올해 3분기 내에 지금 이제 레이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인터뷰가 공개될 때쯤 7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70억을 다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금도 계속 지금 라운드 돌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지금 돌고 있고요. 지금 한 25억 정도는 커밋이 됐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5억 정도는 뭐 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다양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 분들은 직접 연락을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 연락처를 주시면 더 상세한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되는 이제 시점인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우리가 꼭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을 이제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제 소재 쪽이나 뭐 배터리 셀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원체 우리나라가 그쪽에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 셀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시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배터리 셀이라는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또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조금 이른 타이밍에 어떤 투자를 받았던 그런 회사들의 어떤 실패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 전에 투자받았던 회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 라이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CTNS처럼 어떤 개발부터 제조 역량, 그 다음에 IT 역량까지 다 잘 내재화되어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전체적인 그런 A to Z를 다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가장 우수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도 저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러브콜을 해외에서도 받고 있고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대표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전에 우리랑 비슷한 시도를 했던 스타트업이 너무 이른 시간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제대로 된 시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님은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적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 인터뷰를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CTNS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